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대 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의 조연지입니다. 저는 혈액종양내과 암을 전문으로 보는 의사고요. 그 중에서도 고형암 중에서도 주로는 폐암, 유방암, 여성암, 그리고 직결장암, 췌담도암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비소세포 폐암 환자에서 특히 전이성 환자의 치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암은 폐에 생긴 악성 종양을 말합니다. 폐암은 크게 소세포 폐암과 비소세포 폐암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 둘의 치료 경과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큰 구분을 하게 되고요. 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는 빠르게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진단 당시에 전이를 동반된 경우가 많게 됩니다. 주로는 항암 방사선 동시 치료, 아니면 항암 치료 단독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예후가 좋지는 않은 암에 속하게 됩니다. 비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수술을 하게 되고 수술 이후에 병기에 따라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보조적으로 하게 되는데 주로는 좀 수술이 불가한 상태에서 진단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저는 그런 경우에 고식적 치료를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식적 치료란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근치적 치료, 폐암의 경우는 수술이나 항암방사선 동시 치료가 해당을 하겠고요. 이 치료가 불가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게 되고, 폐암의 경우는 전이가 동반된 4기 폐암 환자, 그다음에 3기이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근치적 치료가 불가한 환자들의 경우 고식적 치료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고식적 치료는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약물 치료를 하면서 암의 크기를 줄이거나 더 진행하지 않도록 막아주도록 하고요. 이에 따라서 증상 완화, 그다음에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여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고식적 치료를 받더라도 결국 마지막 상황, 결국에 암, 4기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임종의 상황까지 병을 잘 다스리면서 그리고 치료에 따른 부작용들도 잘 조절을 하면서 가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소세포 폐암의 치료에 있어서는 크게 표적치료제, 면역항암제, 세포독성 항암제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폐암 같은 경우, 특히 비소세포 폐암은 표적치료제가 많이 개발이 되어서 모든 암종을 통틀어서 가장 최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암이 되게 됩니다. 표적치료제 같은 경우는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나 단백질을 저해하여서 암이 더 진행하지 않고 암을 더 이렇게 줄이는 효과를 갖게 되는 약제를 말합니다.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경우에는 진단할 시에 저희가 조직검사를 시행을 하여서 이 조직검사로 해당하는 유전자 돌연 변이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먼저 비소세포 폐암 중에서 선암, 그리고 선암에서 절반 정도의 환자분들이 EGFR 돌연 변이를 갖게 됩니다. EGFR 돌연 변이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타그리소, 렉라자라는 3차 치료제가 급여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큰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고요. 이 약을 사용하신 분들에 대해서 중앙 생존 기간이 3년 이상으로 항암 치료만 하시게 될 때에는 평균 생존 기간을 저희가 한 1년 정도 고려를 했을 때와 비교하면은 굉장한 생존율의 향상을 보이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알크 양성에 대한 치료제들이 있겠고요. 브리가티닙, 그다음에 알렉티닙 같은 약들이 있게 되겠고, 이 알크 양성인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이 약을 사용하시고 이후에 2차 약제 등을 사용하시게 되었을 때 중앙 생존값이 5년 이상 되는 폐암이지만 굉장히 장기간 하실 수 있는 돌연변이 타입이기 때문에 큰 치료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비소세포 폐암에서는 많은 표적 치료제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약제들은 급여 기준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제이다 보니까 그런 치료 비용에 대한 큰 부담 없이 사용을 하실 수 있겠고요. 폐암에서는 이 외에도 지금 현재 많은 표적 치료제들을 추가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단 시에 유전자 검사를 해서 돌연 변이를 확인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하도 핫한 내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처음 오셨을 때 폐암 환자분들만 아니라 다른 암종의 환자분들도 혹시 면역 항암제, 면역 치료제가 해당이 되진 않는지 많이 여쭤보고 계시는데요. 이 면역
면역항암제 역시 그 비세세포 폐암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백금 기반 항암제, 시스플라틴이나 카보플라틴과 이제 병합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지금 1차 치료로 가능한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제 PD-L1이라는 지표가 50% 이상 발현이 된다면 항암제 없이도 면역항암제 단독으로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세포독성 항암제입니다. 세포독성 항암제는 워낙에 이제 비소세포 폐암뿐만 아니라 다양한 암에서 이제 치료의 기본 그 백본으로 저희가 볼 수 있겠고요. 세포독성 항암제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우선은 이제 뭐 표적 치료제 를 먼저 사용한 후에 이제 질병이 뭐 진행을 한다든지 이제 말을 듣지 않는 상황에서 세포독성 항암제를 저희가 이제 뭐 2차, 3차 상황에서 사용을 해볼 수 있겠고, 다만 세포독성 항암제 같은 경우는 부작용 관리가 매우 중요하겠고요. 특히 이제 열이 나서 오시는 경우, 항암 치료 이후에 이제 호중구가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발열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제 조금 위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부작용들, 특히 이제 항암 치료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혈액종양내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제 환자분들이 힘들지 않게 편하게 치료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다들 올해 이제 잘 지내시다 보니까 뭐 80이 넘어서 심지어 이제 90 가까이 돼서도 암을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제 수술이 가능한 경우라면은 적극적인 이제 수술도 좀 고려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수술이 가능한 상태에서 오셨지만은 이제 뭐 얼마나 더 살겠냐 뭐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제 수술을 안 하시다가 뭐 한 2년, 3년 후에 병이 너무 진행을 하면서 이제 고생을 하셨던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가능한 경우라면 좀 적극적으로 수술을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요. 너무 이제 고령에 진단되었다 하더라도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또 생각 외로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은 잘 받으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뭐 저뿐만 아니라 뭐 외과라든지 저희 신경외과, 그다음에 뭐 방사선종양학과 선생님들이 이제 같이 다학제적 접근을 해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